자, 그러면 이제 나만의 취업 전략으로서 여러분들의 수자원공사의 자소서 어떻게 문제가 제시돼 있고 자소서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이제 문항 분석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경험기술서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이제 입사 서류 안에 이제 이력서와 같이 자신의 교육사항, 그다음에 직업훈련사항, 그다음에 관련 경력사항, 그다음에 뭐 직업 이외에 관련된 경력사항,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직무 중심의 이런 지식과 그다음에 경험 사항들을 정리하는 이력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경험 기술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 기술서. 그럼 당연히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관련 직무, 내가 만약 토목으로 지원하겠다, 아니면 내가 행정에서의 총무로 지원하겠다라는 직무를 기준으로 관련성 있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나 기타 직무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뭐 공모전이 될 수도 있고요. 관련 지식을 쌓았던 그런 경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만 작성을 하는 부분으로서 내가 해당 직무의 관련성 여부의 경험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교육, 경력, 경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시고요. 그런 기술한 내용들의 본인의 역할과 행동과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지원 직무, 말 그대로 여기에서도 나오죠. 교육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경력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풍부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교육 사항은 좀 있는데 경력 사항에서는 없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성 여부는 이제 교육 중심에서 내용이 작성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나는 교육은 받지 못해서 좀 미비하나 경력 사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그럼 조금은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자료가 서류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 단계에서 본인의 강점을 부각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소서 내용 항목도 있지만 이제 경험 기술서 안에 나오는 항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많이 띄는 그 항목에서 강점적 요소를 경력사항으로 포지션을 맞췄다라고 하면 경력 중에 본인의 역할과 행동과 거기에 따른 성과, 이런 로직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역량 기반의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는 5개의 문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5개의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그다음에 직무와 그다음에 나와 이 3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자소서에 풀 거냐라는 게 자소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자원공사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해를 왜 항상 이렇게 먼저 선행해서 자소서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수자원공사라는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또 역시 자소서의 내용이 여러분의 그냥 내용,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관심이 없는 내용으로 작성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틀을 수자원공사의 틀에서 여러분의 내용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죠.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300자 이상 500자 이내라고 해서 한 13줄 정도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요.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참 부담스러운 단어일 것 같아요. 내가 지원한 분야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막 그걸 위해서 전문가가 돼야지라고 하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우리 인재상 잠깐 보셨죠. 내실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 기반의 SOC 산업의 그런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개개인의 역량, 핵심 역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관으로서 직무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문항에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채용 공고 분석, 자소서 분석을 했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나요? 라는 지원 동기를 첫 번째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수자원공사는 본인의 직무에 있어서 뛰어난 전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염두에 보면서 내가 직무에 있어서 많은 관련성 있는 행동과 활동을 많지 않다면 수자원공사의 면접에 있어서 합격될 수 있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전문가로서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이제 직무기술서를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꺼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토목이면 토목 이런 직무기술서를 펼쳐본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능력들을 보시고 나서 그 수행에 있어서 여기서의 역시 성과라는 부분,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시도를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일을 어느 정도 완성해내는 그런 게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노력이라는 단어와 전문가라는 단어에 좀 염두를 두시고 뭔가를 그냥 단번에 성공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어떻게 고민하고 다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번 수행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라고 하면서 직무기술서에 있는 어떠한 특정 역량을 여러분이 하나의 포지션을 두고서 그 역량, 어떤 그 수행해야 되는 성과적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번 이제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팀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팀하면 좀 더 소단위고 조직하면 좀 큰 단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제 이런 단위에서 갈등이라는 것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귀하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갈등이라는 요소, 물론 좋게 지내면 좋지만 생길 거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있다 보면 이제 외부와의 이제 거래하는 그런 소통의 어떤 관점이라던가 내부 직원과 타 부서와의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 업무를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점, 이런 일들이 되게 다반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에 있어서 이제 갈등적 요소가 어떤 걸 갈등적 요소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전개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일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적 요소죠. 우리가 무슨 동호회하면서 갈등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갈등적 요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에서의 수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물론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일을 했던 경험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기타 뭐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이나 이런 뭐 돈을 받지 않은 경험이더라도 이런 실제 수행했던 일과 관련된 경험들 속에서 타인들과 갈등적 요소들의 사례를 가지고 전개해 보는 거죠. 그래서 협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도 있을 거고요. 협조를 해보려고 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요. 대외적 기관을 통해서 이제 조직과 조직 간의 그런 소통을 필요한 단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팀워크를 이제 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팀원들 간의 어떤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갔는지라는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업 이외에, 그러니까 학교 생활 이외죠. 본인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가장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역시 300자 이상 500자 이내, 뭐 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짧고 임팩트 있게 핵심적으로 써달라 이런 부분인데요. 참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500자 이내 쓰다 보면은요 내용이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서 쓰는 작성 요령을 너무 500자에 국한을 두기보다는 먼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내용적 관점을 좀 충분히 작성한 후에 500자라는 숫자를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맞춰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업 이외에 본인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 학업 이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 이외에 했던 것 중에 뭐 본인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뭔가 본인의 활동했던 관심사가 됐던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본인의 개인의 특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째 질문까지 보면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의 역량이라던가 개인과 팀워크와의 어떤 관계라던가 그리고 본인의 관심이라던가 그래서 개인 지금 지원자 개인에 대한 질문들이 세 번째 질문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이외에 본인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말 남들이 야 그거 왜 해? 해도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했던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그것까지 왜 하나? 이런 부분들에 약간은 생각이 있지만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과 기준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을 설정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상황과 그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이루고자 해서 그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기준,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그걸 끝까지 추진했던 것들, 이런 내용, 행동의 모습,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꿋꿋하게 자신이 처음 시작한 대로 계획대로 준비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신이 규칙 및 규정 준수, 준법성 등과 같은 공동체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건설과 관련된 이런 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 독창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정해진 매뉴얼과 규정과 규칙들이 있고요. 또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에서 보면은 준법성이라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 특성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수자원공사만의 갖고 있는 사업적 특성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본인 역시 이제 공동체의 어떠한 규정과 규칙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과 규칙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지켜나갔는지라는 부분에서 조직 및 단체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나는 무엇을 두었고 그 기준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게 어떠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내가 맞춰서 잘 해나갔다라는 부분으로 작성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학교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규정과 규칙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회사 생활도 하나의 규정과 규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뭐 접할 수 있는 동아리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이제 봉사라던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런 규정과 규칙을 지켜야 되는 업무가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본인이 이 업무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신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믹스해서 푼다면 아, 이 사람은 일명 DNA가 이렇게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항이죠.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K워터 인재상 내실, 그다음에 혁신, 신뢰, 자기와 가장 잘 부합하는 역량과 걸부시켜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원 동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원 동기에서는 왜 K워터를 선택했는지라는 그 회사의 선택 기준을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내가 해당 직무를 선택했는지 라는 직무에 대한 자신만의 준비된 상황들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이런 K워터와 내가 지원한 직무를 통해서 앞으로 입사해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이제 인재상, 내실, 혁신, 신뢰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표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사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 그래서 업무적으로 내가 그 업무에 아주 중요한 인재다라는 거. 하나, 둘, 세 가지죠. 지원 동기와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입사 후에 대한 포부. 근데 이런 것들이 인재상과 또 결부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단순하게 작성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각각 작성을 해보시고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통합시켜 작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작성을 우선 해본 다음에 작성한 내용들을 좀 연결하면서 하나의 카테고리나 하나의 맥락적으로 좀 여러분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성법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